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26강, 수능 특강 26강 주제편, 언어, 문학, 문화에 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주제 맞습니다. 특히, 언어, 문화, 문화, 그리고 영어가 어차피 언어다 보니까 이 언어, 이 두 가지와 관련된 주제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언어, 문화를 다루는 주제는 우리가 앞서 다루었던 과학탐구 계열의 주제들, 물리, 지구과학, 화학, 생명 같은 주제와 대척점이 있죠. 반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쪽은 약간 이과 계열이라면 여기는 인문학 개념에 조금 깊이 있는 주제. 그러니까 사실 이 지문들이 왜 중요하냐면요. 자, 영어로 굳이 나오지 않더라도 우리가 비문학에서 충분히 자주 만날 수 있고요. 사회탐구 공부를 하다 보면 관련된 주제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내용이다 이거죠. 그래서 해석을 하고도 보통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한 번 더 파악하고 넘어갈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26강에서는 특별히 조금 중요한 지문들 표시를 좀 많이라기보다는 좀 여러 가지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1번부터 바로 수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 이 1번은 굉장히 그냥 교훈적인 주제라고 볼 수 있는데, 교훈적 주제. 그러니까 학생 입장에서 보기에 굉장히 지당하고 마땅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주제문 바로 넘어갈게요. whenever. 자, 요 마지막 문장 여기 보시면 여기 주제문인데, when 끊고 ever. 자, 요거 필기 하나 할 거예요. 밑에 여기 필기 하나 할 텐데, whenever. 의문사 다음에 ever를 오면 우리가 해석할 때라든지 변화, 바뀌는 형태, 요런 거 한번 해봅시다. 의문사 ever은 일단 해석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 의문사 뜻 더하기 뭐든지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지금처럼 whenever은 when이 무슨 뜻이죠? 그렇다. 언제라는 뜻이다. 그러면 언제든지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이거죠. 그러면 하나 더 해볼까요? whatever 우리 많이 쓰는 표현인데 what이 무슨 뜻이죠? 무엇이든지 이런 뜻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 의문사 ever은 어떤 형태로 바꿔 쓸 수 있느냐? 미리 여기 필기가 되어 있는데 no matter 더하기 그 의문사를 쓰시면 됩니다. 예컨대 whenever 같은 경우는 no matter when 하면 똑같은 뜻이 됩니다. 자,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필기 잘 해 놓으시고 자, whenever 언제든지 언제든지 우리가 knowingly 고의적으로 delay 이 단어가 이 지문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고의적으로 미룰 때마다 뭐를 doing what's necessary 전치사 나왔으니까 끊고요. 필요한 일을 꼭 해야 되는 일을 미룰 때마다 in favor of 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뭐를 위해서 필기하시고 더 쉽고 easier less important task 덜 중요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일을 우리가 미룰 때마다 자, 뭐 약간 오해할 수 있으니까 요로 보내고 우리는 feed 먹여 살린다 이거죠. demon 자, demon 악마 그러니까 미루는 습관을 악마라고 표현했어요. 악마 좋은 놈 나쁜 놈 1차원적으로 단순하게 생각하면 진짜 나쁜 놈 맞습니다. 미루는 거 악마다. 쉬운 일, 중요한 일, 덜 중요한 일, 쉬운 일, 덜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일을 미루는 거. 자, 여러분 같은 경우는 선생님은 보통 지문들 할 때 내 경험이나 내가 그때 상황이라 생각하고 감정이입이랄까 제가 직접 들어가서 생각해봐요. 여러분 같은 경우는 이런 적 없어요? 자, 이번 주부터는 진짜 공부해야지. 자, 대학교 원서 쓰면서 이번에는 진짜 수능 완성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 마음 먹고 이제 책상을 딱 봐. 이거 봐라. 책상이 지저분해. 야, 이래갖고는 공부가 집중이 안 돼. 책상 정리부터 하자. 책상 정리 사부작 또 해. 아주 깔끔하게 해. 정리하다 보면 뭔가 뿌듯해. 됐다. 오늘은 정리만 하자. 공부는 이 정리한 상태에서 내일, 모레 슬슬 시작하지. 이래 돼버린다 이거죠. 자, 이 비유에서 뭐냐면 정리하고 사실 책상 위를 깔끔하게 청소하는 일은 더 쉽고 덜 중요한 일이라 볼 수 있죠. 주객이 전도된다 이거죠. 원래는 뭘 했어야 되는데 당신들한테
여러분들한테, 아유, 당신들 너무 강하다.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필요한 일이 뭐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 공부를 해야지, 수능 완성을 해야지 마음을 먹었단 말이죠. 근데 그 꼭 해야 되는 일은 빡시고 힘들 것 같으니까 더 쉬운 일, 덜 중요한 일을 먼저 해버리고 해야 되는 공부는 미루어 버린다 이거죠. 그러면 그 미루는 일은 악마다, 악마, 데몬, 악마란 말이죠. procrastination, 미루는 버릇이라는 악마를 키우게 된다 이거죠. 아, 무시무시하다 마지막에. 자, 그래서 이거 주제 정리하자면요. 자, 우리는 미루는 일은 꼭 해야 되는 일을 미루게 된다면 굉장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지연, 미루는 버릇이라는 악마를 키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주제 정리까지 하시고 굉장히 교훈적인 주제였다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서 이런 거는 내용도 단순하고 뻔한 얘기이긴 하나 학생 입장에서 굉장히 받아들일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뭐 맨날 하는 소리지만 그 맨날 하는 소리가 맨날 할 만큼 가치가 있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런 주제 쉽지만 중요하다고 봅니다. 교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금 지금 하고 있는 언어, 문화 관련 주제에서는 이런 교훈적인 주제들도 종종 나온다는 거. 하나의 문화라고 볼 수 있겠죠. 미루는 버릇, 습관. 이거 우리 문화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에서 굉장히 좋지 않은 습관이다. 문화와 관련 지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 어원이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이 관련이. 문화라 볼 수도 있고, 어원이라 볼 수도 있고, 언어라 볼 수도 있고, 교훈적인 내용이 나왔다, 그죠? 자, 2번 넘어갈게요. 이번엔 별표 3, 4번을 칠 거기 때문에 미리 얘기하자면, 별표를 치고 싶지만 너무 별표를 남발해버린다면 별표의 값어치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엔 그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중요한 이유를 먼저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는 주제가 핵심 내용이 완전 첫 번째 문장이 아니라 그 다음 문장에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In all these examples. 이러한 모든 예시들에서 이 dress, 이거 키워드입니다. 우리 앞에 지문에서는 미루는 버릇, procrastination 혹은 delay가 키워드였듯이 dress, 여기서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뜻이에요. 그래서 의상, 복장, 자, 뻔한 얘기죠. 옷, 우리가 춥거나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서 입는 것 혹은 우리를 꾸미기 위해서 입는 것, 이렇게 뻔한 소재를 뻔하게 접근 안 했다 이거죠. 자, 이 지문이 좋은 이유가 이 의상, 옷이라는 기본적인 템, 아주 기본적인 소재, 단순한 소재를 사회 문화적인 개념으로 뻔한 것을 뻔하지 않게 좀 더 깊이 있고 학문적으로 접근을 했다 이거죠. 자, 어떻게 접근했는지 한번 볼까요? 이 옷은, 의상은 펑션이 동사 뜻도 있고 명사 뜻도 있는데 여기 동사. 자, 뜻은 똑같습니다. 기능을 하다. 옷은 기능을 한다. as 동그라미 뭐뭐로써, 한 방식으로서 전치사 앞에 끊고요. 어떤 방식? of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 marking 흔적을 내는 that이야. that 접속사 완전한 문장. 한 사람이 구성원이라는 전치사 어떤 구성원? 특정한 분류의 구성원이라는 것을 흔적을 내는 기능을 한다. 자, 이게 말이 조금 지저분하죠. 영어가 이렇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밥 먹었다 이러면 되는데 구강을 통해서 영양분을 섭취했다 이런 식으로 말하죠. 자, 조금 쉽게 얘기하자면, 자, 옷이 그 사회의 그 특정한 분류의 구성원임을 나타낸다 이 말이죠. 그 말은 뭐냐? 자, 여러분들 학교 가면서 지금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는, 대부분의 고등학교를 할게요. 아닌 고등학교도 분명히 있으니까. 대부분의 고등학교는 교복을 입습니다. 유니폼을 입죠. 자, 스쿨 유니폼을 입는데, 교복을 입는데, 우리는 그 교복을 입은 학생을 통해서, 그 옷을 통해서, 얼굴이 조금 사갔더라도, 죄송합니다. 자, 얼굴이 뭐 어떻든,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학생 같든 아니든 간에, 그 유니폼, 교복을 보고, 쟤는 땡땡 고등학교 학생이구나, 인지한단 말이죠. 우리가 그 흔적을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선생님 방금 여기 필기했듯이 그 의상, 옷이
사회 문화적인 어떤 의미를 지닌다. 좀 더 학문적이고 문화적이고 깊이 있게 접근한 게 주제를 정리하자면 옷, 의상, 복장은 그 사람의 분류, 어떤 분류인지, 어떤 구성원인지를 드러낸다 이거죠. 그 복장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구성원, 자기가 속한 어떤 분류의 구성원임을 나타내는 것이 그 옷이다. 그 옷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뻔한 것을 뻔하지 않게 접근을 했다. 깊이 있게 접근했다. 이런 질문 좋은 주제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확하게 지금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앞쪽 강에서 유형편에서 앞쪽인데 이 복장과 관련해서 뭐 특히 대표적으로 뭐 소방관이나 경찰처럼 그런 유니폼을 통해서 이런 사회 문화에서 한 사회에서 그 사람의 신분을 드러낸다는 유사한 주제가 나왔어요. 그런 유사한 주제를 같이 연결해서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유사한 주제랑 연결해서 같이 기억을 해 놓으신다면 그리고 교재 한 권에서 수능 특강 영어 한 권에서 유사한 거의 비슷한 주제의 유형의 주제를 가진 지문이 2개가 나왔어. 그 말은 뭐냐? 중요한 것은 반복될 수 있다. 그런 뉘앙스도 있다 이거죠. 중요한 주제다 이거죠. 2번 연달아 나온 거니까. 저는 굉장히 유사하게 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2번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3번 지문 또 넘어가자면요. 3번은 제가 본격적으로 3번 넘어와서 3번은 제가 본격적으로 별표부터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별표. 아유, 별표가 좀 난폭하지만 여러분들은 이쁘게 치세요. 자, 3번을 왜 별표를 쳤냐면 미리 말하고 넘어갈게요. 자, 3번 주제는 시대적 맥락에 맞는 내용이다. 시대적 맥락. 자, 그 시대적 맥락. 자, 이 지문의 핵심 키워드는 핵심어는 뭐냐? 미리 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민족 문화 간의 이동, 이주, 이민입니다. 요새는 한 사회가 한 민족으로만 구성되어 있기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왜? 세계화 때문이죠. 세계화. 세계화가 뭐냐? 전 세계 교통과 이동수단이 발전함으로써 꼭 한국 사람이 한국에만 사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어디든 살면서 그 다른 사회에서 다른 문화,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와 민족들과 어울려져 산다 이거죠.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얼마 전, 조금 오래 전부터 다문화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다문화 이슈, 시대적 맥락과 분명히 관련이 있는 내용이다. 이런 주제들 분명히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시대적 맥락에 맞는 주제를 가지고 있다. 여기 보시면 시대적 맥락에 맞는 주제를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주제문 바로 접근해 볼게요. 그런 다문화 개념, 민족 문화의 이동, 다른 문화와 우리가 어떻게 어울려져 살 것인가에 관한 내용. 자, 그 intensified, ed 수식, movement 수식, 증대된 수동으로 수식 ed, 이동은, 자, of, 가로 열고, movement가 주어, 자, 가로 닫고, has가 동사. 항상 가로를 이렇게 열고 닫으면 앞이 주어, 뒤가 동사. 기억해 놓으면 좋겠고. 이런 증대된 이동인데 어떤 이동? 사람들의 이 가로 안에서도 깨알같이 전치사 앞에 끊고 최근에 사람들의 증대된 이동. 이 이동이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던 민족 문화의 어떤 이동, 이주, 이민을 의미하겠죠. 이런 이주, 이민은 has not gone 끊고요. has gone 사라지다. 가버리니까 사라지는 게 되겠죠. 네, not gone 사라지지 않는다 이거죠. unnoticed ed 수동 콤마 끊고 notice 알아차리다 unnoticed 수동에다가 반대 알아차리지 못한 채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눈에 띈다 이거죠. 눈에 띄고 알아차려야 된다 이거죠. 뭐를? 지금 사람들이 이민 이주를 다양한 문화의 이민 이주를 우리는 눈에 띄지 않은 채로 사라지지 않고 알아차려야 되고 그리고 must be addressed 접속사 나왔으니까 여기서 끊고 자 여기 좀 잘 보셨으면 좋겠는 게 must 조동사 이런 조동사 더하기 다음에 수동이 왔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혹은 그 전부터 아주 많은 경우로 능동과 수동을 구분해 왔죠. 근데 고등학교 2, 3학년 올라갈수록 수능에 다가와질수록 이제 능수동 그냥 내면 재미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조동사 같은 거 이렇게 하나 들어가고 이런 복합적 상태의 능동과 수동을 물어보는 거. 그냥 조동사만 들어갔냐? 앞에 and가 있고 자 아까 movement가 주어라 했고 has가 동사라 했죠. 그럼 얘가 1번 and 동그라미 must 2번 이렇게 병렬도 들어가서 복합적인 상태에서 수동이 되는 거. 요런 자리 능수동으로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럼 같은 문장의 주어를 보시면 이 사람들의 이동 이주는 눈에 띄지 않대로 절대로 사라질 수 없고 그냥 무시되어질 수 없고 반드시 addressed. 자, address는 우리가 명사 뜻으로 잘 알고 있는 거 주소도 있지만 동사로는 뜻이 달라져요. 동사로는 다루다 처리하다. 다루어져야 된다는 거 수동으로. 자, 이동 이주 어떤 주제니까 그 문제는 지가 스스로 다루는 게 아니라 다루어짐을 당해야 된다는 거 수동이라는 거. 이런 조동사랑 병렬구조 들어가서 수동태랑 합쳐진 복합적 상태의 수동. 두 가지 이상의 개념이 들어간 수동 잘 보셔야 되고 반드시 다루어져야 됩니다. 왜냐? if 조건 평화로운 사회가 존재하려면 exist 존재하려면 평화로운 사회에 존재해야 되죠. 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의 이런 이동을 알아차리지 못할 수는 없고 알아차리지 못하면 안 되고 반드시 다루어져야 된다는 거는 그 다문화적인 다민족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고 우리가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된다 이 말이죠.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러죠. 그래서 방금 다시 돌아오면 주제까지 나왔는데 여기 주제 정리하고 자 주제 시대적 맥락인데 자 다문화적인 문제를 다루었다. 그래서 민족의 문화의 이동은 무시돼서는 안 되고 반드시 다루어져야 된다 이거죠. 다루어진다는 것은 어떤 우리가 조치를 취하고 그 문화와 다른 문화와 민족을 고려를 한 어떤 제도나 어떤 우리가 인식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을 다 다루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도 나오고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사회를 우리가 민족과 문화의 용광로라고 하는데 왜 그래 부르냐면 미국을 가면 되게 다양한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어울려 산다 이거죠. 용광로가 그렇죠. 다양한 종류를 다 섞어 때려서 다 한꺼번에 뜨거운 열에 의해서 다 섞이고 녹는다 이거죠. 한꺼번에 어울려져서. 근데 꼭 미국만 그러하냐? 아닙니다. 지금 우리 사회도 외국 사람 충분히 어디서든 볼 수 있고 그런 다양한 문화를 다룬 TV 프로그램도 많죠. 우리 함께 어울려서 살아야 되는데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울려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지. 자 주제 좋다. 시대적 맥락에 맞다. 자 선생님 필기한 거 다 포함해서 필기하시고 자 마지막 4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4번 자 4번 넘어왔습니다. 4번도 중요합니다. 별표 4번은 선생님이 별표를 친 게 일단 영어도 언어죠. 자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좀 더 깊이 있는 주제를 들어가는 건데 4번의 별표를 친 이유는 간단합니다. 선생님이 수업을 하면서 4번 지문이 원래 지문 내용도 그렇게 쉬운 그러니까 그 원래 담겨진 내용 영어를 떠나서 그 안에 담겨진 내용도 그래 쉬운 내용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언어 그 이해하기가 난이도가 좀 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좀 있는 지문이라서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지문이어서 별표를 쳤고요.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이길래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냐 좀 이건 조금 나누어 가면서 설명을 하도록 할 텐데 자 A 먼저 보겠습니다. A furthermore 접속사 게다가 literacy 자 읽고 쓰는 능력은 does not seem to 뭐뭐인 것 같지 않다. 자 뭐인 것 같지 않은데 contribute to fitness 자 기여하는 것 같지 않다. 어디에? 적응도에 fitness 적응도 선생님이 미리 얘기할게요. 여기서 얘기하는 적응도라는 것은 우리 인류의, 우리 사람의 적응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살아남는 번식하고 번영하고 번창하는 문제죠. 그래서 읽고 쓰는 것 자체는 이 피트니스 단어가 어려워요. 그래서 친구들이 해석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느끼더라 이거죠. 적응도는 다시 한번 바꿔서 얘기하면 이 적응도라는 말은 우리가 이 사회에서 생존하는데 번영하는데 인류가 생존하는데 번영하는데 직접적으로 어떤 기여를 하는 것 같지는 않고 왜냐하면 there is an inverse 반대되는
relation, correlation. 관계가 있다 이거죠. 반대되는 뭐 사이에? 이 적응도 사이에. 반대되는 상관관계가 분명히 존재했다 이거죠. 그 반대되는 상관관계는 뭐냐? 우리 생존이나 번식이나 번영이랑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게 B로 바로 넘어오시면 여기로 이런 연결관계가 있어요. 우리 birth rate, birth 근거 rate, 태어나는 거죠. 태어나는 비율, 출생률은 제로나 zero or below 그 아래였다는 거죠. 한마디로 출생률이 굉장히 낮은 유럽 같은 경우는 끊고 이런 유럽 같은 경우는 이런 우리가 읽고 쓰는 능력이 거의 유니버스 전체적이었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읽고 쓰기를 다 했는데도 출생률, 인간의 생존, 인간의 번영, 번창의 정도는 오히려 낮았다 이거죠. 근데 5%가 넘는 지역, 예만이나 니제르 같은 이런 지역, 5%가 넘는 출생률, 여기서 출생률이라 볼 수 있는데 넘는 지역은 오히려 읽고 쓰는 능력이 굉장히 낮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 birth rate가 우리 인간의 생존, 번영과 관련된 피트니스, 적응도라고 그랬고 우리가 말을 잘하고 말을 잘 쓰는 거, 이 언어 능력이 인간의 생존에 직접적으로 연관을 안 끼친다 이거죠. 이거 생각해보면 단순한 거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뭐 겨우 한글은 뗐어. 말은 해. 근데 정확하게 읽고 쓰지는 못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죽습니까? 우리 굉장히 슬픈 얘기 하나만 합시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 그 이전의 세대들, 굉장히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 때 그 세대들의 우리 어르신들은 학창 시절에 학교를 그렇게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은 읽고 쓰기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셔. 그분들이 그 말하기를 못해서 읽기를 못해서 언어 능력이 떨어져서 살 수가 없었냐 이거야. 누구보다 생존력이 좋으셨고 잘 버티고 잘 사신 거야. 읽고 쓰는 능력과는 상관없이 그걸 생존했습니다. 번영하고 우리가 살아남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적응도 사람이 살고 죽는 문제랑은 직접적인 연결이 없었다 이거죠. 그럼 어디에 연결이 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고 쓰는 능력은 인 것 같은데 정말로 중요한 것 같다. important. 어디에? 무언가 다른 거 여기에. 인간의 어떤 번영 번창. 즉 여기서는 살아남고 죽는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잘 사느냐. 얼마나 우리가 인생을 풍족하게 사느냐. 잘 사느냐.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여기 주제에다가 정리할게요. 자, 읽고 쓰는 능력, 언어 능력은 어디랑은 상관없었다. 그렇다. 피트니스, 적응도. 우리의 생존과는 나는 생존이라 할게요. 이 적응도를. 상관없었어. 내가 읽고 쓰기를 못한다고 해서 당장에 죽거나 살지 않아. 그런 문제랑 직접적인 연결이 없어. 그럼 어디랑 관련이 있냐면 번영, 번창.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남는데 얼마나 잘 사느냐. 얼마나 더 풍족하고 풍요로운 인생을 사느냐랑 관련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 능력은 생존과는 직접적, 적응도랑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었고 flourishing, 번영과 번창, 얼마나 잘 사느냐와 얼마나 잘 사는가와 관련이 있었다 이겁니다. 지문이 그렇게 쉬운 내용은 아니었죠.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아까 제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얘기도 했지만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이유도 거기 있어요. 다양한 언어를 이렇게 배우게 된다면 물론 지금 당장에는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같이 이런 국어나 언어 능력을 지금 소양을 함양하고 있지만 배우고 있지만 우리가 그거를 벗어나서 좀 더 넓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조금 더 언어를 잘 구사할 수 있고 다양한 언어를 배울 수 있다면 우리 사는 삶이 좀 더 flourishing, 좀 더 번영하고 번창하고 잘 살 수 있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굉장히 단순한 얘기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생각해보지 않은 부분 그리고 내용도 그 내용을 좀 더 심도 있게 다루었다는 점에서 선생님의 난이도가 좀 어렵다 생각했고 주제랑 좀 잘 봐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4번 지문 그래서 별표였고요. 자, 오늘은 26강 사회탐구 관련 분야의 주제의 핵심이라 볼 수 있는 언어, 문학, 문화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필기 잘 해놓으시고요. 다음 시간 27강
에서 또 다른 주제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 와갑니다. 자, 이제 주제편 몇 편 안 남았고요. 마무리까지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복습도 한번 들었다고 끝내는 게 아니라 복습도 같이 하시면서 영상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